이거 2015학년도 수능 연결교재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 13강, 과학기술 13강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거 좀 이해하기 공부를 좀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해.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일단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만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들, 비트코인이 뭔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해시 함수에 대한 얘기. 해시 함수는 2022학년도 2022년 3월 모의고사에 있었죠. 해시 함수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중요하겠지, 그죠? 이번에 해시 함수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클 루트죠. 머클 트리 루트, 뭐 이제 트리는 생략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할 겁니다. 머클 트리 루트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죠?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드의 이제 세 가지 종류, 이것도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작업 증명, POW, 그죠? 프루프 오브 워크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작업 블록 생성 과정 이 부분 뭐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 이제 그 분기에 대한 얘기도 설명할 겁니다. 분기, 그죠? 왜 분기가 나타나냐,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정리한 자료고, 이거 뭐 지금 요 정도로 좀 부족해요. 좀 구석구석에 또 뭐가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하기에 조금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험이 뭐 7월 1일 그쯤에서 7월 초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조금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요약부터 할게요. 요약부터 하고 그 다음 본문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겠습니다. 그 문제도 보면 뭐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본문 내용 일치가 많았고, 다만요 1번 같은 경우에 좀 이상했죠. 1번 이상합니다. 그래서 1번에 4번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단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뭐 2번 내용 일치, 이것도 뭐 추론하러 갔지만 내용 일치로 풀리고, 그다음 4번도 뭐 적용인데 뭐 너무 쉽게 풀리고, 그다음 5번이 좀 이상하죠. 저기 또 어휘 문제인데 뭐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봅시다. 그 내용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 본문 들어가고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또 모르는 내용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 놓으시면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저 빨리빨리 뭐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뭐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쨌든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블록체인의,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 비트코인 이제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을 설명을 하고, 그 방식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 방식,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지금 뭐 POW, 작업 증명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또 다른 코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뒤쪽에는 POW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주 내용은 요거였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뭔가에 대한 주 내용이었다. 1문답부터 보게 되면 일단 요거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P2B 방식이다. 이게 핵심이죠. P2B 방식. 그러니까 중심 어떤 센터가 있고 뭐 이렇게 주변에 있고 바운더리 이런 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P2B 방식이기 때문에 피어가 친구죠, 친구. 그죠? 친구끼리 뭐 주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다. 그죠? 각 컴퓨터는 이제 노드라고 불리는 거고, 어쨌든 이 두 어떤 여러 가지 노드들이, 그죠? 수많은 수억 개의 노드들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 하는 방식이다. 그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 컴퓨터에 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뭐 수억 개의 컴퓨터가 정상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건 이제 그 잘못된 거는 버려버린다. 그죠? 무시할 수 있다. 잘못된 걸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이 문단에 보면 이제 블록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그 블록체인이니까 블록들이 쭈루룩 체인처럼 연결돼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거래 내용, 그죠? 거래 내역들부터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그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제 용량 부족하니까 다음 블록에서 또 이제 거래 내역을 적고 또 거래 내역 적고 쭈루룩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체인처럼.
다른 줄은 만들어지나요? 다른 줄은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장이라고 불러요. 원장. 그죠? 그럼 이 단위 블록 하나에 뭐가 있느냐? 본문, 이게 거래 내역,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한테 비트코인을 1억에 팔았다. 뭐 이런 게 다 거래 내역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헤더는 뭐냐? 머클루트랑 이전에 이제 블록캐시를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건데, 그 헤더에는 요거 이제 머클루트는 뭐냐? 머클루트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겁니다. 머클 트리 루트의 준말입니다. 줄임말. 머클 트리 루트가 뭐냐? 머클이 이제 사람 이름이고, 트리가 나무고, 루트가 뿌리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뻗어 나간다는 얘기지. 쭉 이제 퍼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뒤집어 보면 이게 뿌리고 쭉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루트 이 값입니다. 이 값. 그러니까 머클 트리 루트는 이 값을 말하는 거고, 이거 전체는 머클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 그죠? 이 값이 뭐냐면은 일단 그 해시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특성을 숫자로 문자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해시 함수가 뭔지 알죠?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해시 함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뭐 글자 수, 이 페이지에 있는 글자 수, 그다음에 뭐 동그라미 수, 그다음에 뭐 요 글자 수 37개, 그다음에 뭐 동그라미 수 7개, 그다음에 뭐 세 번째 글자 이제 알파벳이 뭘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이 해시 함수를 넣으면 해시 값이 만들어지겠죠. 377 뭐 37에 7에 A2 이런 값이 만들어지고, 또 이거 마찬가지. 이 페이지에 해시 함수를 돌리게 되면 뭐 다른 값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에서 이제 해시 값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은, 특성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은, 이 377A2라는 이 값을 가지고 이걸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액인 거지. 그러니까 377A2라는 값을 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그죠? 비가액이죠. 어쨌든 헤더는 머클루트랑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머클루트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머클루트가 어디 갔나? 해가지고 머클루트 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값을 블록에다 새깁니다. 요 부분 블록에다 새기죠. 여기 이제 머클루트를 적고, 그 이전에 블록 해시 값을 적고, 블록 해시란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전체 값을 가지고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해시 함수에다 때려 넣어가지고 해시 값을 뽑아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거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래 내역 가지고 머클루트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짬뽕 시켜가지고 또 다시 그 해시 함수에 때려 넣어가지고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게 이 블록 해시입니다. 이 블록의 블록 해시죠. 이 블록의 블록 해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또 다음 거 이렇게 연결되고 쭉쭉쭉 이어지겠죠.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블록 해시.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게 요 세 가지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 헤더, 거래 내역, 그 다음에 이건 블록 해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블록에 대한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게 전체를 원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블록. 이거 이제, 블록 해시로 연결되겠죠. 그죠? 블록 해시로 연결될 거고. 근데 위조 변조가 어렵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원장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이걸 좀 바꿨어. 내가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옛날에 비트코인 100개를 내가 샀어요. 이때. 이라고 얘기를 딱 위조를 해. 그러면은, 그걸 이제 들이밀면서 나한테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맞춰보고 데이터를 아까 말했듯이 머클 트리 루트 이걸 이용해 가지고 검증을 하면 이 짝퉁이겠네. 변경된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이것도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구라를 못 친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블록체인은 더 중간기관이 필요 없다라는 게 4문단이었고, 그다음 5문단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원리는 작업 증명을 해가지고 이제 검증을 한다. 그죠? 검증을 하고 이제 승인을 한다라는 거죠. 작업 증명은 마찬가지지.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내가 이제 어떤 채굴 노드가 되겠다. 그러니까 노드라는 게 각각 컴퓨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풀노드라는 게 있고, 그 풀노드는 뭐냐면은 모든 데이터를, 거래 내역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용량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지. 이 사람들은 데이터 하드를 많이 가지고 있겠지. 그죠? 100테라, 1000테라 이런 걸 가지고 있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풀노드라 그러는 거고, 채굴 노드는 뭐냐면은
그래픽 카드를 막 사가지고 채굴을 하는 사람들, 채굴로 돈을 벌어보겠다, 그런 사람들 채굴 노드라 그러고, 뭐 저같이 일반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이런 사람들, 저는 뭐 비트코인을 안 삽니다만 어쨌든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은 전자지갑 노드라 그래가지고 데이터도 조금만 가지고 있고, 그죠? 내가 뭐 필요한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조금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죠? 노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본문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죠? 배경 지식 알아놓고, 괜히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노드라는 게 다 동등하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문은, 그죠? 뭐 약간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뭐 어쨌든 이 채굴 노드라는 사람들이 채굴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죠? 채굴을 합니다. 이제 작업증명을 이용해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채굴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있어. 정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정답을 가지고 유추해낼 수는 없어요. 그죠? 블록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일단 블록을 만들어서 때려 넣어가지고 계속 이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 그죠? 이 값을 가지고 거꾸로 볼 수가 없으니까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놓고 조금 바꿔가지고 놓고 이런 식으로 다 해보는 거지. 이게 그거를 이제 그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해보는 거지. 그리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놈이 딱 맞췄어. 이놈이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채택이 돼가지고 새 블록에 이제 이 놈이 만든 요 블록이 맞다. 이거 붙이고, 그죠? 원장에다 갖다 붙이고 이 맞췄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뭐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좀 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POW 작업 증명 과정이다.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월크, 그러니까 이제 작업에 대한 어떤 증거, 그죠? 이놈이 내가 열심히 작업했는데요, 저런 증거를 들이밀 수 있다, 증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채굴 과정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6문단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뭐 저장 공간이 이제 계속해서 거래를 계속 하게 되면 그럼 계속 끝도 없이 붙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지, 응?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 지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이 사람들이 동시에 인터넷 접속되는 게 아니죠. 이게 한국 사람이고 이게 한국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뭐 이러면은 지구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1분 정도 뭐 인터넷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맞추고 동시에 얘도 맞추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확률은 적지만, 그죠? 1분 간격으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분기입니다, 분기. 그죠? 어떤 시간 문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 용량 문제, 그다음 그 동시에 만약에 맞췄을 때 얘도 맞추고 얘도 맞췄는데, 그죠? 몇 초 차이로 얘가 일단 맞추고 그다음 얘도 맞추고, 근데 얘는 아르헨티나야. 아르헨티나에서 얘 맞췄네? 그렇기 때문에 니 보상 받아라 해가지고 다음 거 막 붙여나가고, 얘도 한국에서 뭐 1, 2초 차이에 1, 2초 차이에 맞추고 그다음 또 얘도 붙여나가고, 그러면 이중으로 벌이잖아요, 그죠? 얘가 맞춘 걸로 이렇게 이런 원장이 붙여나가는 거고, 얘도 한국에서 맞춘 대로 붙여나가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 건가? 그 본문에 있습니다, 그죠? 이게 분기입니다, 분기. 이게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고. 자, 본문 넘어가서 봅시다. 예, 본문 봅시다. 1문단,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의 단위로 묶어서 체인의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개의 컴퓨터에 중복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 그건 이제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런 페이지에, 그죠? 한 페이지에 한 블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글자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데이터라고 보는 거고, 그럼 이제 한 페이지, 요건 이제 블록이라 한다.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체인의 형태로 연결되니까 요건 이제 218쪽이죠. 그러니까 219쪽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쭉쭉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에다 중복으로 저장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떤 블록들 블록 이렇게 쭉 연결된 거를 이제 원장이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원장이라 그러는 건데, 이 원장을 전부 다 이제 하나씩 다 이제 갖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컴퓨터들이. 그렇게 이 덩어리를, 원장을 다 분산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블록체인은 일련의 블록을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환경에 저장하여 아무나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정한다 그러면은 딱 바로 들키죠, 그죠? 참가자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고, 참가자는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뭐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P2P는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어가 이제 동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친구 뭐 이런 거니까, 친구 대 친구니까 뭐 높고 낮음 이런 게 없다는 얘기지. 예, 그 약자로서 피어는 대등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P2P는
대등한 관계의 컴퓨터 또는 뭐 컴퓨터 그룹의 이 이제 통신을 수행하는 중심이 없는 네트워크이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친구 대 친구니까 뭐 어떤 센터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냥 뭐 그죠?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중심이 없다.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는 뭐 인터넷으로 보면 되겠죠.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 다 따로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다 연결됐다. 그게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P2P 네트워크에서는 노드라고 불리는 각각 이제 컴퓨터, 각각 컴퓨터를 이제 노드라고 부르네요. 그죠? 노드의 뜻이 뭐냐? 뭐 대형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는 어떤 개별 장치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으면 그거에 뭐 하나의 컴퓨터, 그죠? 각각 하나의 컴퓨터 그걸 말하는 거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게 노드다, 노드.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이 컴퓨터 한 대를 이제 노드라고 하겠죠. 노드라고 불리는 각 컴퓨터가 서로 이제 서로에 대하여 동등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죠? 피어니까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으니까 동등한 역할을 한다. 참가하는 각 노드의 이제 자원과, 그러니까 노드의 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자원,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라든지, 그죠? 뭐 용량,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막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 컴퓨터의 자원이겠죠. 그죠? 내 컴퓨터의 자원이니까, 노드가 컴퓨터니까, 그러니까 노드의 어떤 자원과 네트워크 회선,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작업의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한 컴퓨터에서 몰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쭉 퍼져 있으니까 다 이제 흩어서 조금씩 일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노드의 개수가 증가해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고도의 확장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뭐 중심이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하위 어떤 레벨의 컴퓨터가 있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어떤 뭐 그 또 계산해 줘야 되는 뭐 너무 많이 늘어나면 한 컴퓨터 뭐 어떤 계산해야 될 중심되는 컴퓨터가 이제 죽어나겠지, 그죠? 막 계산해야 될 거 많은데 이건 그렇지 않고 다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노드 몇 개 더 들어와도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고도의 확장성을 가진다. 봅시다. 이 문단. 블록체인의 블록은 생성된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블록 자체가 요거 하나 있으면 그 다음 게 붙고 그 다음 또 추가하고 쭉쭉쭉 추가해서 이렇게 또 계속 추가하는 상황.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붙겠지. 이렇게 추가해 나가면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 순서를 알 수 있다. 있는데 이제 체인을 이제 이루는 데는 이제 단위 블록당 본문 헤더 블록 해시가 있다. 이렇게 세 부분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블록 하나당 본문 헤더 블록 해시가 있다. 그랬으니까 뭐 본문 헤더 블록 해시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블록 해시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하겠죠. 봅시다. 본문은 뭐냐? 본문은 여러 개의 이 거래의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래 내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걸 보게 되면 요거 이제 거래 내역 1번 거래 내역. 그러니까 1번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몇 월 며칠에 뭐 A에서 이제 A에서 B로 이제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줬다. 얼마에 팔아먹었다. 1억에 팔아먹었다. 이런 내용이 적히겠죠. 2번 비트코인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C라는 사람이 D에게 뭐 1억 주고 팔아먹었다. 이런 내용이 주로 적힐 거 아니에요. 그런 내역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자체가 이런 거죠. 장부입니다. 장부. 그러니까 왜 돈 빌려주고 하면 뭐 차용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물리적인 어떤 형태가 없어요. 장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만들어진 이 A에서 B로 A가 B에게 뭐 비트코인을 한 개를 줬다, 이런 문장이 안 바뀌어. 영원히 수정이 불가능해. 그죠? 수정하면 들켜서 못 바꿔. 그죠? 한 명 소수의 인원들이 수정을 한다 해도 바로 들키기 때문에 못 바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기록하는 건 누구냐? 코인 중개소겠지. 어떤 코인 중개소들이 이런 것도 좀 정보를 바꾸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이거 뭐 빗썸이라든지 뭐 코인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회사겠지.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본문, 이게 이제 거래 내역인 거지. 이제 본문이라 그러는 거고. 그죠? 이 페이지 자체가 이제 블록입니다. 그 다음에 헤더는 뭐냐? 본문의 거래 내역을 반영하는 고유식별 번호. 고유식별 번호가 이제 그 해시 값이겠죠. 그게 이제 머클루트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그 거래 내역들을 어떤 고유식별 번호니까 식별할 수 있는 번호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해시 값으로 만든 게 그 머클루트입니다. 머클루트에 대해서 봅시다.
머클 루트가 뭐냐? 머클이란 게 이제 사람 이걸 개발한 생각해낸 고안자의 이름이에요. 머클 루트는 이제 뿌리라는 거고, 트리는 원래 이제 트리가 생겼던 거지. 원래 머클 트리인데 머클 트리 루트인데, 하여튼 머클 트리 루트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무 뿌리 이게 이제 뿌리고 뭐 줄기고 잎이고 이렇게 쭉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머클 루트가 이걸 말하는 거지. 여러 가지 칸이 있겠지만 요걸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클 트리 루트다. 뿌리니까. 그죠? 그럼 이건 뭐냐? 머클 트리예요. 머클 트리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번 어떤 데이터를 이제 해시 함수에다 넣어가지고 해시 값을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 해시 데이터. 그러니까 해시 함수는 또 뭐냐 봅시다. 해시 함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 봅시다. 해시 함수가 있다. 해시 함수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뭐 글자 수, 이 페이지에 있는 글자 수를 맨 처음에 써라. 그다음 두 번째는 뭐 동그라미의 수를 써라. 7개. 그다음에 뭐 세 번째 글자에 첫 번째 알파벳을 써라. A. 그다음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런 어떤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 페이지를 딱 입력을 시키면 이 값이 튀어나오겠지. 해시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글자 수, 뭐 동그라미 수, 뭐 세 번째 글자 알파벳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377A2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해시 함수를 돌리면 이 페이지에 대해서. 그럼 다른 페이지에다가 해시 함수 돌리면 이 똑같은 해시 함수를 돌리면 또 다른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고유의 어떤 번호다. 그 말인 거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해시 값, 그죠? 377A2라는 이 값을 가지고 이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못 만들죠. 그러니까 377A2라는 이 글자 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든다는 얘기. 이게 이제 비가역. 해시 값으로는 장부를 다시 만들 수 없다. 그죠? 이게 비가역성이다. 이게 특징입니다. 해시 함수의 특징. 어쨌든 간에 이런 해시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그러니까 뭐 1번 데이터를 뭐 A라는 사람이 B에게 한 개의 비트코인 1번 비트코인을 뭐 1억에 팔아먹었다. 이런 어떤 장부에 적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에서 해시값을 하나 만들어내고, 또 2번 데이터에서 또 해시값 만들어내고, 3번 데이터 해시값 만들어내고, 4번 데이터 해시값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번 데이터와 2번 데이터를 짬뽕 시켜가지고 요로 또 해시값 만들어내고, 3번 4번 짬뽕 시켜가지고 해시값 만들어내고, 1, 2, 3, 4번 짬뽕 시켜가지고 해시값 만들어내고. 만약에 데이터가 4개밖에 없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머클 트리가 만들어지겠지. 요게 이제 머클 루트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머클 트리 중에 전부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머클 루트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요때 해시값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이제 머클 루트로 여기다 써주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헤더다, 헤더. 그죠? 그 헤드에는 이제 머클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전 블록에 블록 해시가 있다. 직전 블록에 해시 값. 이게 이제 블록 해시라는 거지. 블록 해시. 요거 값이 있다.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게 똑같이 적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블록이 요거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218페이지다, 219페이지다, 이런 것처럼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제 해시, 블록 해시입니다. 그러니까 머클 루트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막 이제 해시 값 돌려가지고 만든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직전에 어떤 해시 값. 요건 이제 본문, 요건 이제 헤더. 그죠? 헤더. 그 다음에 포함하며, 블록 해시는 헤더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한 일종의 어떤 고유식별 번호. 고유식별 번호가 해시 값이죠. 그러니까 블록 해시. 그러면은 요 페이지에 블록 해시를 여기다 적어주고, 요 페이지에 블록 해시는 뭡니까? 이거 짬뽕 시켜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의 특성을 담은 게 이 머클 루트죠. 그 머클 루트와 그 이전에 있던 그 해시 값, 블록 해시를 합해가지고 어떤 뭐 해시 함수를 돌려가지고 다시 만들어낸 이 블록 해시 값을 이제 블록 해시라 부르는 겁니다. 이 블록 해시는 여기 있는 그 본문의 어떤 성질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성질도 담겨 있다. 그죠? 이 해시 값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성질도 담겨 있고 여기 있는 성질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글자가 하나 바뀐다든가 뭐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이 달라지겠지. 그죠? 이 머클 루트가 바뀌게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바뀌게 되면 이 값이 달라지고 이 값이 달라지면서, 그죠? 막 이 짬뽕 또 이게 달라지겠지. 그죠?
결국은 뭡니까? 이거 다 합해가지고 만든 게 이겁니까? 그죠? 이 모든 성질을 담아낸 게 요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던 거, 여기 있는 내용 다 짬뽕시켜가지고 만든 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달라지면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쭉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게 이제 단위 블록에는 요 이제 본문, 헤더, 블록 해시 요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정리하면 본문, 요 두 개 합해서 헤더, 그 다음에 요 두 개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요거 이제 블록 해시, 요게 세 가지 특징,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이제 그 블록이다. 그죠? 단위 블록이다. 이렇게 블록들은 블록 해시라는 연결고리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블록 해시, 연결고리들이 이제 서로 연결됐다. 그죠? 요 해시값들이 해시값 이게 블록 해시들이 여기 연결된 거야. 그죠? 요 다음 항은 다음 블록에는 여기 연결돼 있겠지. 다음 블록에 그죠? 연결돼 있어서 한 블록의 거래 내역이 변경이 됐다. 거래 내역이 변경이 되면 이게 변경이 되면 이게 바뀌게 되고, 그죠? 이게 바뀌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안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바뀌게 되면 이게 바뀌겠지. 그죠? 블록 해시가 바뀌겠지. 이거 두 개 짬뽕해서 만든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 짬뽕해 가지고 그 해시 함수로 돌린 게 이 값이니까 이게 달라지면 이게 다 달라지겠지. 그죠? 변경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블록들이 주르륵 다 이제 다시 만들어야 돼. 이놈이 바뀌게 되면 여기 있는 어떤 거래 내용이 바뀌게 되면 여기 있는 블록 해시가 달라지게 되고, 그죠? 다 달라진다는 얘기지. 예. 그럼 다 이제 연결 안 된다는 얘기죠. 다 바꿔야 돼. 그죠? 따라서 과거에 생성된 블록의 내용을 조작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 쭉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조작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 바꾸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대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제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만들어지는 순간 이게 쭉쭉쭉 이제 추가가 되는 순간 이게 다 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참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10개를 사놨어. 근데 까먹었어. 그러다가 와 맞다 참. 내가 그때 까먹었는데 비트코인 얼마가 됐을까? 보니까 막 1억이 돼. 10억이 돼 있어. 그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지. 내가 샀다라는 게. 10년 전에 샀다라는 게. 그죠?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니까 그렇네. 너한테 비트코인 10개가 지금 저장이 돼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팔아먹으면 10억을 벌게 되는 거겠죠. 그죠? 다음부터 넘어갑시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래 내용을 연쇄된 블록의 형태의 원장에 기록된 형태로 소유하기에 분산형 원장 기술이라고 불린다. 이거 원장 기술 그죠?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이나 분산형 원장 기술. 그러니까 원장이라는 게 어떤 장부에 대한 얘기인데 원장은 뭐냐, 그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정리해놓은 장부래요. 장부. 원장이란 장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누구한테 1억 주고 팔았다 이런 장부잖아요. 그죠? 이런 비트코인의 실체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 파일이잖아요. 이 장부. 한글 파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런 어떤 파일인 거지. 그죠?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죠? 근데 비트코인의 실체라는 게,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이걸 원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생긴 이래로 1번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얼마에 팔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참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거래 내용을 이제 연쇄된 블록의 형태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데이터를 모두 다 갖지 않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거잖아요. 이것만 정확하게 딱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데이터의 특징들이 다 담겨 있는 거지. 그죠? 요 해시값, 블록 해시만 가지고 있더라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형태를 소유하기에 분산형 원장 기술이라고 불린다. 분산형 원장에는 한 개인이 원장의 위조나 변조를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몇억 명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딱 바꿔가지고 이거 믿어주세요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대보니까 다 틀렸는데, 그죠? 검증을 해보니까 다 틀렸어.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일한 걸 가지고 있고 나만 위조한 거 딱 보여주면서 믿어주세요 하면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죠.
하기 어려워서 정보의 무결성, 그죠? 무결하지, 그죠? 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훼손 및 파괴로부터 정보를 보호함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이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해킹 당해가지고 뭐 수만 대가 해킹이 돼가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수십억 대가 정확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가 된 거, 뭐가 잘못된 거,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정보를 보호함으로 정보의 더 가용성, 그러니까 쓰기에 좋다, 써도 된다, 믿을만하다, 그죠? 이 확보된다. 새로운 어떤 그 거래의 내역이 블록체인 마지막 블록에 추가되면 결국 이제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거죠. 추가해 나가면 P2P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로부터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이제 붙여 나갈 때 뭐 아무거나 함부로 붙입니까? 블록을 함부로 붙입니까? 아니죠. 검증받은 걸 붙이겠지. 이 사기꾼 놈들 뭐 사실 내가 뭐 비트코인을 100개를 샀어요, 뭐 이런 거 막, 그죠? 안 샀는데 이렇게 막 붙일 수가 있겠죠, 사기꾼 놈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제끼고 이건 다 검증해가지고 다 제끼고 제대로 된 거, 옳은 것만 갖다 붙여야 되겠죠. 이제 부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검증하는 시스템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뒤쪽에 봅시다. 어떻게 검증하는지 봅시다. 사문단.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일반 통화 또는 일반적인 전자화폐와 달리 중앙은행과 같은 제3자가 가치를 담보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화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뭐 누구나 다 똑같은 평등한 어떤 그 개념으로 이제 모두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위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뭐 화폐라든지 예를 들어 뭐 별풍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TV, 그죠? 그런데 보면 별풍선을 사잖아요, 그죠? 뭐 10,000원을 주게 되면 몇 개를 준다. 그러면 그 몇 개를 가지고 누구한테 주면, 선물로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1,000개, 10,000개를 모았다. 그러면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뭐 그걸 내가 10,000개가 있으니까 10,000개 줄 테니까 나에게 뭐 돈을 주세요 하면 돈을 주죠, 그죠? 뭐 수수료를 떼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별풍선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아프리카 TV가 관리하는 거겠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르죠. 비트코인은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중앙 어떤 집중 기관이 없습니다. 그 중앙은행과 같은 제3자 이런 게 없어, 그죠? 비트코인은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을 막 줘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코인 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얘들은 사는 거고, 사가지고 돈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내 가지고 비트코인 1개를 산다. 이럴 때 이제 그 코인 중개소를 거치는 거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내 1억 줄 테니까 내 지갑에다가 비트코인 꽂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3자의 가치가 담보지 않아도 되는 전자화폐를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런 게 중앙은행 이런 게 필요 없다. 관리하는 어떤 기관들이 필요 없다. 이전에 전자화폐는 발행기관이 있고, 그죠? 아프리카 TV 같은 발행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그 가치를 보증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만약에 미쳐가지고 별풍선을 막 엄청나게 발행해가지고 막 뿌려, 그죠? 그렇게 되면 가치가 뚝 떨어지겠지, 그죠? 막 뿌려가지고 하면 그럼 그 받은 사람은 또 가가지고 한 개당 얼마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하면 아프리카가 파산 나겠죠, 그죠? 해킹 당해가지고, 그죠? 아니면 파산이 되겠죠. 보증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그 해킹을 아주 그냥 조심해야,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뭐 방어를 만들겠죠, 보완을 하겠지. 어쨌든 블록체인에 의한 암호화폐는 그런 기관이 없어도 이제 화폐로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좀 믿을만하죠.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바꾼다 하더라도 안 믿어주죠, 그죠? 안 믿어줍니다, 그죠? 이게 이때 추가되는 블록에 못 끼는 거지. 그죠? 블록체인에서는 임의로 자신이 가진 화폐량을 부풀릴 수 없고, 그러니까 뭐 구라쳐가지고 막 비트코인 한 개 있는데 막 100개인데요, 막 구라칠 수 없고, 화폐의 뭐 교환 가치 또한 모든 참가자에게 알려져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주고 1억 주고 샀다 이런 얘기가 다 이제 장고에 적히잖아요. 다 적힙니다. 다 적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해시함수로 돌린 이 머크루트 값이랑 값이 달라질 거고, 이거 2개 짬뽕씩 가지고 해시함수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블록 해시, 이 값이 달라져 버리겠지, 그죠? 달라지면 이거 뒤에 연결된 것들이 다 깨져 버리니까, 안 맞아지니까 이거 가짜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계속 봅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얘는 이제 비트코인이 있다. 그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떤 뭐 검증하는 방식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또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화폐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명하니까 비트코인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봅시다. 비트코인이 P2P 네트워크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거래 내역을 송수신해 데이터를 확산시킨다. 이거 어쨌든 간 지들끼리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그러니까 어떤 노드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노드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풀노드 이래가지고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뭐 비트코인이 생긴 이후로 이제 그 거래되는 뭐 100만 원짜리일 때도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주고받았던 기록들 모든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풀노트예요. 풀노드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용량이 너무 늘어나죠. 용량이 너무 많아. 이거는 가정용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안 되겠지, 그죠? 모르지 뭐 하도 많이 사가지고 뭐 저장해 놓으면 되긴 하는데 하여튼 용량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제가 뭐 우리 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전자지갑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근 몇 개의 뭐 블록만 가지고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저장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몇 개만 가지고 있겠지. 예. 채굴 노드도 있고, 하여튼 뭐 노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풀로드가 나도 풀로드 하고 싶은데요. 풀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운 받으면 돼요. 풀로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뭐 풀로드 굳이 할 필요는 없지, 그죠? 하드 용량 잡아먹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전자지갑이 이제 그 노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예. 전자지갑이 이제 필요한 어떤 블록만 가지고 있다. 내가 거래한 그 블록만 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여튼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풀로드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가 몇 개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조금 뭐 더 좀 몇 개의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얘한테 요청을 하겠지. 그럼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얘가 데이터 줍니다. 얘들이 안 줄래요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줘요. 그죠? 그러니까 송수신해서 뭐 데이터를 확산시킨다라는 게 그 말이죠. 네트워크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거래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동일한 거래 기록을 보유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들은 동일한 어떤 거면 데이터 선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풀로드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풀로드가 되니까, 그죠?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굳이 뭐 다 모든 데이터를 가질 필요 없으니까. 뭐 굳이 뭐 풀로드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동일한 거래 내역을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그죠? 뭐 지우는 삭제하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보유는 할 수 있다, 그죠? 거래 내역을 수신한 참가자들은 수신받은 거래 내역들을 검증을 하고 승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일단 이제 검증을 하겠지. 이게 맞냐, 짭이냐, 찐이냐, 그죠? 그걸 이제 검증을 하고 이제 찐이라고 판명 나면 승인, 오케이. 이제 그래 하는 과정이 생긴다, 그죠? 승인 과정에서는 거래 내역과 관련된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계산 문제를 푸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승인 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죠? 승인 과정에서 어려운 계산 문제가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계속 좀 맞아 봅시다. 여기 이제 POW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승인 과정을 이제 작업 증명 POW라고 한다, 그죠? 이런 어떤 승인 과정이래. 그러니까 어려운 계산 문제를 푸는 과정. 여기 이제 POW라 합니다. 봅시다. POW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간단히 봅시다. 뭐 다 디테일한 건 내가 뭐 모르겠고, 제가 연구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작업 증명 POW라고 그래가지고 POW가 뭐냐? 워크,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그랬고, 작업의 증명이란 얘기지. 증거, 프루프, 그죠? 증명, 증거, 그죠? 어떤 워크, 작업, 일에 대한 어떤 증명이다. 그러니까 일을 했다는 거지. 그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이거 뭐 채굴이라는 얘기랑 같이 얘기가 나오는데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음 블록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블록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 어떤 사기꾼 놈들도 있고, 뭐 제대로 된 놈들도 있고, 막 뭐 더 나쁜 사기꾼 놈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리버리한 놈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옳은 놈을 골라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골라서 할 건가? 이게 이제 그 POW라는 작업 방식인데 봅시다.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들이 이제 그 막 아까 말했듯이 그
채굴 로드라는 게 있어요. 얘들은 채굴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는 채굴 로드가 아닙니다. 그죠? 채굴을 하려면 뭐도 사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돈 투자를 하진 않겠지.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 집의 컴퓨터는 요거지. 전자지갑 로드입니다. 어쨌든 채굴 로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채굴을 한다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봅시다. 얘들이 이제 다음에 붙여질 이 추가될 어떤 이 블록을 만들어요. 일단 거래 기록들을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를 이제 그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시 함수에 넣어가지고 이게 어떤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정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걸 맞춰야 돼. 그죠? 이런 걸 맞춰야 돼. 이게 맞냐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것처럼 어떤 뭐 해시값, 원하는 정답 해시값이 있는 거지. 이걸 정답을 제시하고 이걸 맞추는 블록을 이제 선정하겠다 하는 거죠. 그거 맞추게 되면 너한테 어떤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장비를 사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블록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해시 함수에 넣어가지고 해시값을 딱 구해보고, 그러면은 뭐 이런 값들 만들어지고 이런 값들 만들어지고 쭈루루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정답은 이건데. 그러니까 안 맞은 딱 이상한 값이 나오니까, 이런 값이 나오니까 그럼 다시 또 해야 되겠다. 다시 조금 수정해가지고 넣고 돌리고, 수정해서 넣고 돌리고.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계산 과정이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어려운 계산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죠? 넣어가지고 해시값 만들어가지고 그 해시값이 정답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럼 그 블록 자체가 해시값이 맞아지면 그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넣고 해가지고, 그리고 운 좋게 요놈이 맞췄어. 그죠? 맞추게 되면 그 블록이 요걸 이제 채택하자. 그죠? 요 블록 채택하는 겁니다. 채택하면 이제 새 블록 채택됐기 때문에 승인. 그죠? 승인해가지고 맞췄으니까 승인해줄게. 그래가지고 요 새 블록에 붙이는 거죠. 붙이는 또 대신에 이제 네가 잘했으니까 맞췄으니까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 비트코인 몇 개 줄게. 이게 이제 채굴입니다. 이게 채굴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POW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한히 만들어 나가나요? 무한히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2100만 개가 끝이래요. 채굴이 끝입니다. 그럼 채굴이 끝나면 이제 보상을 뭘로 주나요? 이제 뭐 수수료를 준다예요. 수수료. 뭐 거래했을 때 수수료를 조금 준대요. 근데 그건 뭐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이런 과정이 있대요. 이게 이제 POW라는 작업 과정이랍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이해하고 봅시다. 승인 과정을 가장 빨리 완수한 참가자가 승인한 블록이 네트워크에 전파되어 모든 노드가 공유하게 되면 새 블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맞췄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채택이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그죠? 검증 시스템이죠. 그죠? 검증을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얘가 이제 채택이 승인이 된 겁니다. 그죠? 붙인 거야. 이게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죠? 가장 빨리 맞춘 놈, 가장 빨리 완수한 참가자가 승인한 블록이 네트워크에 전파되어 모든 노드가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지. 새 블록이 된다. 공유하게 되는 새 블록이 된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딱 이 블록에 이제 원장이 딱 기입되는 순간 이건 믿을만하다 이라고 쫙 퍼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보상도 주고, 그리고 당사자는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을 이제 채굴이라고 부른다. 그죠? 이처럼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 내역 됐나? 모든 거래 내역을 중앙집권적인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 없이 분산형 구조만으로 이제 구현된다. 이런 형태들이 그죠? POW 이런 형태들이 중앙집권적이 있습니까? 누가 잘했네 이렇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정답이 맞아지면 이제 그게 채택이 되는 거. 쭉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합의 그죠? 합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답을 맞췄으니까 그걸 다 승인해주자. 뭐 이런 게 이제 합의인 거지. 그죠? 분산형 구현된다. 계속 봅시다. 6문단. 블록체인은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죠? 계속 봅시다.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요. 각 노드에서 블록체인의 거래 정보는 계속 누적될 것이므로 그 데이터가 계속 생기는 거지. 그죠? 계속 붙여나가잖아요. 또 붙여나가고 계속 이제 할수록 계속 늘어나겠지.
누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저장 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 증가. 계속 하드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계속 이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드가 있죠. 그게 이제 풀 노드라 그러는 거지. 얘들은 계속 용량이 계속 늘어나. 왜 계속 거래를 하니까 데이터가 계속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맨 처음 비트코인 거래했을 때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야 있어야 되니까 용량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의 증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걸 또 이제 그 검증하려면 또 계속 또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고 노드도 많아지면 또 그것도 계속 잘못된 것들을 들어오게 되면 또 차단해야 되니까 검증도 해야 되고 점점 시간이 늘어나겠지. 그죠? 시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둘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이어지는 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분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승인 과정에서 핵필, 그죠? 확률적으로 좀 크게 떨어지지만 어쨌든 동시에 승인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게 거의 발생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만들어 왔다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그러니까 이걸 봅시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일단 만들었어. 쭉 오다가 승인이 났어요. 그거 때려 맞춰가지고, 그죠? 막 이게 막 무한히 때려 넣어가지고 맞춰가지고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거래가 되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게 이제 6개 예상되니까 옳은 것으로 판단, 오케이 했는데, 지구 반대쪽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조금 딜레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나 몇 초 만에 1분 만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게 그것처럼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또 운 좋게 또 맞췄어.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쭈르륵 붙고 있는데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이게 지금 만들어진지 모르고 또 맞췄어. 그죠? 얘만 맞추나? 얘도 맞출 수 있죠. 그죠? 이런 확률이 거의 없지만 이제 맞췄어. 그리고 또 붙여 나가는데 인터넷이 연결된 거야.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짧은 거 삭제합니다. 긴 게 맞는 걸로.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서 붙여오던 그건 어떻게 되느냐? 삭제.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때 거래한 사람들은 난감하죠. 그죠? 그게 다 이제 없는 걸로 돼버리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 망하느냐? 그거 아니죠. 이런 데 데이터가 있어요. 언제 샀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노드로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블록 만들 때 이제 반영이 된대요. 대체로 반영이 된대요. 아예 사라지고 그러진 않는다니까. 아무튼 그렇대요. 정확한 어떤 시스템 메커니즘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데요. 하여튼 봅시다. 계속 이런 어떤 개념 가지고 봅시다. 그런 경우에 이제 긴 체인을 올바른 것으로 판단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대요.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쭉 길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1분, 2분 간격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붙여 나갔는데, 인터넷 연결하니까 여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네. 그러니까 짧으니까 삭제. 그죠? 긴 것을 올바른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히 약속했으므로, 긴 체인이 채택이 되면 짧은 체인을 사용하고 있던 노드에서 짧은 체인은 이 긴 체인으로 전환된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이게 삭제해버리면 이때 돈 주고 1억 주고 샀던 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느냐? 홀랑 날려 먹느냐? 나 돈 다 줬는데. 그죠? 예를 들어 계좌 잔액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거래 자체가 없던 일로 취소되기도 한다. 1억 줬는데 가면 어떻게? 그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다 반영이 된다. 반영이 되니까. 그죠? 삭제된다 해서 그렇진 않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가 확정되더라도 6블록 가량이 생성되어 지나가지 않으면 연속으로 다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제한을 설정하였다. 이게 뭔 말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6블록이 있어야지만 다음 거래를 있어야지만 다음 거래를 허용해 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야? 블록을 갖다 붙일 때 한 개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갖다 붙인다는 그 말이겠네요. 그죠? 한 개만 붙이는 게 아니라 6개, 10개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 보면 이해되겠죠. 그죠? 한 개 붙이고 또 거래하고, 한 개 붙이고 거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10개 갖다 붙이고 또 거래하고, 6개 갖다 붙이고 거래하고, 2개 갖다 붙이고 거래하고 이런 건데, 2개 갖다 붙인 다음에는 거래를 못하게 한다. 6개짜리만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블록을 한 개씩 붙이는 게 아니라
6개씩 10개씩 갖다 붙인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겠죠.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추론입니다.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 봅시다. 또 넘어갑시다. 이 정도 알고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또 봅시다. 또한 P2P 네트워크는 단일 정보를 다수의 노드가 중복으로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일 정보를 다수의 노드가 중복으로 공유한다. 그렇죠? 이런 어떤 단일 정보, 이런 어떤 원장을 여러 컴퓨터가 뭐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모든 노드에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딱 퍼뜨렸어. 아르헨티나에서 확 퍼뜨렸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전해지기까지 한 1분? 인터넷 뭐 딜레이가 한 1분 정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감수해야 된다. 게다가 여러 참가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약간 뭐라 그랬냐면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해시하면서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넣고 막 하고 하는 시간에 이게 모든 인터넷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 차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좀 딜레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거겠지. 그죠? 합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따라서 거래 내역을 원장에 반영하는 시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작동을 한없이 신속하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해를 하고 다 합의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될 거니까 딜레이가 좀 발생하게 된다. 그 말인 거지. 그 뭐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더라도 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갑시다. 이건 뭐 연구하려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만 보면 뭐 문제는 풀릴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에서 뭐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기술을 물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뭐 논리 가지고 이 정도만 이해해도 뭐 많이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거니까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조금 더 이해가 되면은 업그레이드 영상을 또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이건 뭐 내용 일치죠. 내용 일치인데 좀 추론이 좀 들어가요. 요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뭐 2번은 뭐 내용 일치고 3번도 뭐 내용 일치고 뭐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4번 적용인데 되게 쉬웠죠. 그죠? 내용 일치 다 풀립니다. 5번은 뭐 문맥상 어휘인데 어이없는 문제죠. 아무튼 풀면 되고 문제 풀어봅시다. 1번이 좀 가장 좀 신경 써야 됐습니다. 봅시다. 1번 풀어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내용 일치인데 실제로 추론이 좀 들어갑니다. 봅시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원장에 반영하는데 일단 거래 내역을 원장에 반영해야 되겠죠. 원장에 갖다 붙인다는 얘기지. 그죠? 이런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원장이었고 거래 내역 이제 새 블록을 갖다 붙인다 그 얘기겠죠. 반영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합의를 거치죠. 여기 있잖아요. 원장에 반영하는데 시간이 지연이 발생한다. 그 시간 지연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합의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따라서 이런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그 했으니까. 그러면은 합의라는 게 뭔가? 이게 합인 거지. 이게 합의. 그죠? 이거 뭐 해시함수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 블록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만들어가지고 해시함수에 넣어가지고 정답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그 합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죠? 그래 봐야 되겠지. 그러면 검증 과정이냐 승인 과정이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 4번 문제 봅시다. 4번 봅시다. 이게 좀 이상하죠? 비트코인의 검증은 주어진 어려운 계산 문제를 풀어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뭐야? 지금 뭐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 검증하고 승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게 작업 증명이라 그랬잖아요. 승인 과정이 작업 증명이다 그랬으니까 뭐 작업 증명은 지금 이 얘기고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검증 과정은 뭔데? 검증 과정. 그 수신받은 거래 내역을 검증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야? 검증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수신받은 거래 내역을 검증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추론을 하기에
머클트리, 그죠? 머클트리 루트로 이게 이제 맞냐 아니냐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죠? 맞냐 아니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 요청하고 이 데이터 요청하고 이 데이터 요청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짬뽕식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짬뽕식 가지고 만든 다음에 해시값 구해내면은,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좀 올바른 해시값을 지금 머클루트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맞으면 오케이, 이게 문제 없는 거고, 이게 틀리면, 그죠? 값이 다르면 이게 틀린 거다. 이게 이제 검증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제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응? 그러면 검증은 또 언제 하는데? 이거 받자마자 검증을 하고 그다음 승인한다. 그러면 승인 작업 이전에 검증을 한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본문에. 그죠? 그 뭐 인터넷 찾아봐도 안 보이고, 검증 과정이라는 게 안 보입니다. 이게 뭐 비트코인의 검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응? 이게 문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일단 POW 과정이라는 걸 이제 승인 과정을 한번 보는데, 그죠? 작업 증명 과정을 한글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정답을 제시합니다. 정답을 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지들이 막 후보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해시 함수에 때려 넣어가지고 정답이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메일 블록, 이게 이 사람들이 이메일 블록을 만드는 거겠지. 만들어가지고 이메일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때려 넣어가지고 운 좋게 맞아지면 그게 이제 채택이 되는 거죠, 그죠? 정답을 맞춘 노드에 이제 블록을 채택해가지고 이게 이제 승인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승인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지고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낸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는 승인 과정이에요. 그렇죠? 푸는 것은 승인 과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승인 과정이 아니구나. 검증은 승인 과정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승인 과정에 검증이 들어갔느냐, 승인 과정에 어떤 새 블록을 만드는 게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좋지. 어쨌든 간에 이제 검증 과정은 아니다. 뭐 뒤에 해설을 봐도 그거 아닌 거다 이렇게 뭐 단순히 떡 적어놨어. 왜 아닌지를 써놓지는 않고, 그죠? 하여튼 아니래요. 이거 문제를 푸는 거는 승인 과정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검증 과정은 아니다. 이래 봅시다, 그죠? 이 승인 과정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승인 과정이라 했으니까, 이게 검증 과정과 승인 과정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하여튼 이게 틀렸다라는 거고, 또 새 블록들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새 블록이라는 게 또 뭐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임의의 블록은 새 블록입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지. 이 사람들이 설명이 뭐 부족하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붙는 게 채택이 돼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게 새 블록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블록을 새 블록이라고 하는 겁니까? 뭐야 도대체가, 그죠? 문제가 이러니까 문제가 안 좋죠, 그죠? 안 풀립니다, 이거,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검증 과정은 아니다 라고 보면은 뭐 답은 되긴 하는데, 또 검증이 승인 과정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이 지문 가지고 판단을 못해, 그죠? 그래 보면 되겠죠. 하여튼 우리 이제 그 정도로 사고력을 올리면 됩니다. 문제를 푸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고력을 올리는 거니까 이상하다라는 거. 어쨌든 답은 4번 있고, 어쨌든 1번은 맞는 거죠, 그죠? 거래 내역을 원장에 반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래 내역을 원장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원장이었잖아요. 붙인다는 얘기는 뭐 검증되고 뭐 승인되고 합의 다 된 다음에 이제 붙이는 거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시간을 소요되는 합의를 거친다. 맞고, 블록체인에서 두 가지 참가자가 동시에 승인을 얻으면 체인에 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단순 내용 일치죠. 분기, 그죠? 동시에 승인했을 때 분기가 발생한다. 맞죠? 3번,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가치를 담보하는 중앙은행이 없어도 전자화폐를 만들 수 있다. 이건 뭐 내용 일치죠. 전자화폐를 만들 수 있다. 제3자, 중앙은행과 같은 제3자가 이런 거 담보하지 않아도, 그런 기관이 없어도 화폐 기능 가능, 화폐 만들 수 있다. 그죠? 같은 얘기고, 4번 이상하고, 그죠? 5번, 블록체인은 각 노드에 거래 내역이 쌓이면서, 각 노드에 거래 내역이 쌓인대. 각 노드에 거래 내역이 쌓인다. 그러니까 각 노드, 각 컴퓨터에 이제 정보들이 쌓이겠죠. 저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그죠? 예, 비용 증가. 저장 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 증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모든 거래 내역들을 다 처음부터 비트코인 처음 생겼을 때부터 쭉 다 하기는 엄청난 데이터겠지.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개인 어떤 사람들은 이제 풀로드를 하고 싶으면 풀로드를 하고,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드를 많이 사다 놔야 되겠죠. 뭐 10테라 이상 돼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지갑 노드, 그러니까 제 컴퓨터도 이런 겁니다. 그죠? 전자지갑 노드겠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채굴 노드, 그러니까 막 채굴을 막 하고 싶어. 그럼 뭐 그 그래픽 카드를 막 사가지고 이제 돈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이거 노드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 뭐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좀 정보가 다 주어져 있지 않고, 이게 본문이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문제도 어렵죠. 이게 본문 이해도 어렵고,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2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이 뭐냐? 기억이 이제 블록이네, 블록. 그죠? 데이터를 블록. 이거 한 페이지라고 예를 들었었죠. 그죠? 그 블록에는 블록에는 뭐가 있냐? 이런 거죠. 블록에. 이거 블록에는 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헤더. 그다음에 본문.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블록 캐시.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봅시다. P2P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단이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는 뭐가 구성한다 그랬습니까? 각각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노드죠, 노드. 응? 각 노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네.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는 노드입니다. 노드. 그죠? 노드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블록을, 참가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블록을? 거기에 자신의 고유한 기록, 공유되는 어떤 똑같은 기록을 말하는 거지. 그죠? 블록이라는 거는. 이 블록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질 수 있지. 그죠? 전부 다 가질 수 있지. 물론 아까 말했듯이 어떤 나는 어떤 전자지갑 노드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풀로드가 필요 없으니까 일부는 삭제를 하겠지만, 그죠? 일반적으로 다 가질 수 있다. 근데 참가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이 블록은 네가 가지고, 이 블록은 네가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원장 자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삭제를 해가지고 용량을 좀 줄일 수 있다. 그죠? 그 정도는 참고를 합시다. 본문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어떤 이렇게 참고를 합시다. 노드의 종류는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인지식입니다. 백인지식. 그 다음에 3번. 시간으로, 이것도 찾아볼까? 3-3? 3-3에 뭐가 있지? 원장에 대한 얘기였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일단 노드의 종류가 있다라는 건 그냥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이 본문 가지고 문제 풉시다. 일단. 그죠? 일단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래 내용을 다 가진 게 이제 소유한다 그랬으니까. 맞죠? 이게 틀렸죠. 이번에 틀린 겁니다. 그죠?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다 가지고 있다. 다. 3번. 시간순으로 연결된 블록 단위. 블록 단위가 이제 시간순으로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순으로 연결된다. 거래 내역과 이전 블록에 블록 해시가 담겨 있다. 그렇지. 거래 내역은 이제 블록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본문 헤더 블록 해시인데, 본문에는 거래 내역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헤더에는 머클 루트와 각 직전 블록에 이제 블록 해시, 직전 블록, 이전 블록에 블록 해시 담겨 있지. 이거 헤더에 있는 거네. 그죠? 그다음에 또 그 자체의 블록 해시도 있고 담겨 있다. 맞죠? 3번, 4번. 각 한 참가자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블록의 내용은 다른 참가자가 열람은 가능하지. 그죠? 열람은 가능한데 고칠 수는 없지. 그죠? 블록 내용 고치면 범죄죠. 그죠?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내가 블록 사실 비트코인 100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거짓말 치기가 어렵다. 그죠? 왜냐하면 원장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 노드들이, 그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 5번. 거래가 발생해도 체인을 이루는 블록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 아니지. 계속 블록 개수를 붙여나갑니다. 계속 추가해 나가요. 영원히.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하면은 계속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붙여나가는 거겠지. 그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 계속 붙여나갑니다. 블록 개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그죠? 그 다음 3번 또 넘어갑시다. 니은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이 뭐냐면은, 니은이 분산형 원장 기술이니까, 분산형 원장 기술은 뭐냐?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죠?
분산형 원장 기술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불린대요. 그죠? 분산형 원장 기술이다. 그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겠네요. 원장이 외부인에 의해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는 데 유리하다. 그죠? 실컷 얘기했었죠. 이겠네요. 위조나 변조되는 게 어렵다. 그죠? 파괴되는 게 어렵다. 그죠? 파괴되는 것을 보호한다.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어떤 그 블록을 깨가지고 이렇게 뭐 고쳤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고친 거 이상한 걸 갖다 들이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맞춰보고 검증해보고, 그죠? 머클트리 루트 이걸 이용해가지고 검증을 해보고 야, 이 너 구라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 막는 데 유리하죠. 2번. 2번 봅시다. 2번. 새 블록이 기존의 체인에 추가되면 참가자들의 원장이 모두 바뀐다. 벗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원장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기존에 있던 원장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추가가 됨으로써 이렇게 좀 더 길어진 원장이잖아요. 그죠? 그게 모두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죠? 싹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3번. 참가자 중에 미리 선출된 이에게 원장의 거래 내역 관리 권한을 준다. 미리 선출합니까? 원장을 관리하라고?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P2P잖아. P2P. 피어 투 피어. 다 이제 대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 4번. 원장의 거래 내역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참가자들 간에 공유된다. 그렇죠. P2P를 통해서 이제 참가자들과 공유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2-5. P2P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으니까. 그죠? 타당성을 검증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공유된다. 공유돼야지 타당성을 검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고. 5번. 모든 노드에서 참가자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원장을 컴퓨터에 갖게 된다. 그렇죠? 그 모든 노드에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전부 다 갖게 되는 거지. 동일한 내용을. 그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거래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뭐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추가한 모든 것까지, 추가한 어떤 그 새 블록에 추가된 그 원장까지, 그죠? 또 만약에 새 블록이 추가가 되면 그 원장도 이제 다시 또 공유하게 되는, 그 바뀌어진 어떤 원장을 다시 또 갖게 된다. 그죠? 송수신하게 된다. 어렵지 않죠? 이 부분에서 단순 내용을 치니까. 그 다음에 또 봅시다. 4번. 또 넘어가서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P2P형 구조와 대조가 되는 구조로 클라이언트 서버형 구조다. 클라이언트가 뭐 고객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서버가 있고 그 다음 그 주변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네요. 이건 중심이겠지, 서버가. 그죠? 클라이언트 서버형은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때 각 컴퓨터의 역할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명확하게 구별된다. 서버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해서 데이터의 저장이나 검색, 전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는 중앙 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 측에 서비스를 요청하고 처리된 결과를 받는다. 그죠? 클라이언트 서버형 구조에서는 각 컴퓨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소수의 서버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형태로 구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 집중적인 거고, 아까 말했듯이 블록체인은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죠? 다 피어 투 피어. 그죠? 다 이제 공평하다, 공등하다, 같은 어떤 레벨이다. 쉽죠? 봅시다. 1번.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 이제 P2P 방식이죠. 에서는 서비스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다. 그죠? 있네. 4-1. 대등하죠. 대등하. 피어 투 피어. 그죠? 피어 투 피어.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블록체인은. 그죠? 맞고. 2번. 블록체인에서 참가자들은 서버에서 거래 내역의 승인을 얻으려고 경쟁한다. 블록체인의 참가자들은 서버에서, 서버란 게 없잖아요. 전부 다 P2P인데 뭐 서버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승인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건 맞지. 아까 말했듯이 그 채굴 노드들, 그죠? 채굴 노드들은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컴퓨터에는 뭐 채굴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굴 안 하겠지, 그죠? 안 하고 채굴 장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노드들은 덤비겠지, 그죠? 풀어가지고 돈 좀 벌려고, 보상 받으려고, 그죠? 덤비겠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1등만이 이제 채택이 되는 거죠. 승인 받고 채택돼가지고 좀 보상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승인 얻으려고 경쟁하는 건 맞지. 근데 서버가 없습니다. 그죠? 중심 서버가 없어요. 3번. 블록체인의 노드에 해당하는 컴퓨터들 중에 클라이언트 역할을 전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드들은 지금 평등하다 그랬죠. 피어 투 피어. 그죠? 4번. 블록체인은 아무리 노드가 많아져도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중앙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앙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게 그 블록체인이니까 좀 이제 뭐 노드의 개수가 증가해도 뭐 상관없다. 유지가 잘 된다. 그죠? 확장성을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앙 시스템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블록체인은 너무 쉽게 풀리죠. 5번. 블록체인은 서버에 데이터를 변조하면 서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데이터를 바꿨대.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데이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거 만약에 뭐 변조하게 되면 뭐 잘못된 데이터를 얻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없는 거지. 서버 자체가 없고 서버 클라이언트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변조를 한다 그래도 내 거 뭐 일부 컴퓨터로 뭐 몇만 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몇만 대를 변조한다 하더라도 수억 대가 지금 옳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비교하게 되면 바로 딱 뽀록이 딱 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틀렸죠? 맞습니다, 그죠? 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형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겠지. 서버가 이게 이제 그 서버를 그래서 이제 서버를 공격하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돈 좀 먹으려고 공격하는 거겠죠. 쉽게 풀렸고, 그다음 5번 어휘 봅시다. 어휘. 문맥상 A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된 것은,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다르게 사용됐다라는 게 좀 이상해, 문제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문제가 좀 이상해. 한 게 이게 뭐냐? A가 뭐 이제 B죠.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용한다.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뭐 이익을 취하는 거, 그죠? 예, 그렇게 말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그 자신의 노드의 자원과 네트워크의 회선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의 부하를 이제 분산시킬 수 있다. 둘 다 이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다르게 쓰였다. 이건 나쁘게 이용했기 때문에, 이건 좋게 이용했기 때문에 답이 2번이거든요. 이게 맞나? 이렇게 푸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문제가? 풀면서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냐 이랬는데, 이거 나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나쁘게 이용하는 건 나쁘게 이용하는 거고, 배드하게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좋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2번이다. 다르게 이용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제가 보기엔 이상한데. 하여튼 어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뭐 기출 문제를 보면 바로 풀리고, 그리고 또 기출 문제를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이게 어휘를 틀린다 이런 거는 그거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을 외워야 되나?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불가항력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독서를 읽다 보면 뭐 늘어나는 어휘력으로 그냥 풀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뭐 안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뭐 7월 1일까지 또 해달라는데 뭐 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계속 해봅시다.